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9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안보지원사령관의 전재용 공군소장을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안보지원사령관은 전에 기무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전에는 보안사령부 라고 칭했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떤 군의 수사기관의 수장이 해군 또는 공군 출신이 임명된 것은 처음입니다. 근데 이 안보지원사령관은 이제 오늘 공군 출신을 내정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근데 이미 참모장에도 해군 출신이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모장은 사령관 바로 밑에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사령관과 참모장이 공군, 해군 출신이 진출해 있는 겁니다. 이 참모장은 해사 출신은 아니고 학군 35기 출신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정경두 국방부 장관 공군 출신이죠. 박한기 합참의장 육군 출신이긴 하지만 육사 출신은 아니고 ROTC 출신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 다른 직책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국방장관, 합참의장, 안보지원사령관 여기에 육사 출신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군의 중추 허리가 과연 누구냐 하면은 제일 많은 게 육사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육사 출신을 이 지휘부에서 배제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이건 이제 군에 국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군이 아니고 또 조국 법무장관은 오늘 어저께죠. 당정협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법무부의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을 비검사로 임명하겠다. 이게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법무부의 주요 간부를 검사로 임명하느냐 비검사로 임명하느냐는 뭐 선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장은 뭐 법무행정에 관한 일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검사가 꼭 아니어도 행정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전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검찰국장은 검찰 사무를 주로 담당하고 특히 검찰 인사를 담당합니다. 물론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법무부 장관을 보좌해서 검찰국장이 실질적으로 이 판을 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려면 꼭 검사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면 훨씬 더 장관 보좌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동안에는 그래서 검사 출신을 계속 검사를 검찰국장에 임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조국 법무장관은 뭐 조국 법무장관이 언제까지 법무장관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검찰국장도 비검사로 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행정요원이 들어가서 앞으로 검찰 인사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거야 뭐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개혁이냐, 그러니까 개선이냐, 아니면 개악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저는 유보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검사들의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이 검사 인사를 주무르면 자칫 잘못하면 장관의 뜻에 쫓아가는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것이 개선이 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왜 그러냐면 장관줄에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검사들이 본연의 임무를 100% 의무를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는 아무래도 검사 출신이 더 잘 알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인사 스타일을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주류 교체 작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박근혜 정부까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보수 정부의 주류 역할을 했던 사람, 따지면은 뭐 군에서는 육군에서는 육사, 해군에서는 해사, 공군에서는 뭐 공사 출신, 그 다음에 뭐 상군 통합부대, 안보지원사령부 같은 경우는 상군 통합부대거든요. 합참도 마찬가지죠. 이런 데에서는 뭐 간혹 뭐 육군이나 해군 출신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여튼 육사, 왜냐면 육사 출신이 우리 군의 주요 그룹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출신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걸 교체하겠다. 그래서 그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런 군에서의 주류 교체 작업을 문재인 정부의 상당한 치적으로 여기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그러면 이 주류 교체 작업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선 제가 또 하나 예로 드는 것이 바로 공영방송을 자처하는 MBC와 KBS의 경우입니다. 거기는 사실상 친노조 세력이 장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까지 이른바 이제 저는 뭐 주로 제가 아는 거는 보도본부 관계자들이니까 보도본부에서 잘 나갔던 기자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다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본부에서 마이크를 주로 잡던 그 기자들이 지금은 마이크를 못 잡고 저 뭐 시청자 센터니 뭐 무슨 뭐 발전기획단이니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곳으로 쫓겨나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 현재 MBC와 KBS를 경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본인들이 당했다면서 많이 뭐 인사불이익 얘기를 하던 바로 그 행태를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KBS와 MBC는 잘 아시지만 이른바 주인이 없습니다. 뭐 공영방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을 누가 탈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중심으로 일렬로 줄이 쫙 서고 인사는 그쪽 계열의 사람들이 주요 보직을 딱 차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정권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이 주류가 교체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또 그 사람 중심으로 새로운 줄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는 MBC나 KBS 같은 경우는 사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새로운 줄이 생기기도 하고 기존 줄이 없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요동을 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안정되지 않은 거죠. 근데 반면에 오너가 있는 회사는 그 오너가 바뀌지 않는 한 조직은 안정되게 굴러갑니다.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형태일까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구성원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객관적 평가 없이 오로지 누구 줄이었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보직이 결정된다면 그거는 적재적소 임명, 적재적소 활용 그런 인사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차라리 오너가 있는 회사가 적재적소의 인재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어쨌든 KBS, MBC의 경우를 보면 그 사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아주 훌륭한 능력을 가진 기자가 또는 훌륭한 능력을 가진 PD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한직에 가서 울분을 사귀다가 몇 년 그러다가 퇴직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KBS의 경우만 국한해서 본다면 우리가 내는 시청료가 제대로 쓰이고 있구나 하는 자부심을 갖는 그런 행태가 될 것인데 아쉽게도 지금 KBS와 MBC의 행태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뭐 MBC에는 우리가 내는 시청료가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좀 관심을 좀 덜 받는다 할지라도 KBS의 경우에는 늘 그런 일이 있어 왔다 하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KBS의 줄이 교체, 이것은 곧 사장 교체에 따라서 새로운 줄이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줄이 교체가 되려면 어느 한 사람이 사장으로 장기 집권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문재인 정부는 주류 교체를 하겠다고 하고 오늘 있었던 안보지원사령부의 사령관의 교체 이것도 그 일환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그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실질적인 주류들이 그 대표성 있는 지휘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오로지 낙하산식으로 위에서 청와대에서 또는 정부 부처에서 뭐 지휘부를 구성할 경우에 그 지휘부와 이 중간 허리계층은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인사권을 이 지휘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면종복배 인사권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뭐 복종하는 척 하지만 실질적으로 복종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복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거는 저희가 주변에 뭐 친구 후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돌아서서 전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평불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지휘부 앞에서는 그 지휘부가 내리는 명령, 지시, 그걸 뭐 따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본인의 인사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정권의 향배 또는 지휘부의 교체에 따라서 한직에가 있기도 하고 주류에 속하기도 하고 이런 그 어떤 보직에서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조직은 안정되지 않은 조직이다. 그러니까 그 조직의 역량을 100% 활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간만에 그 이른바 뭐 보수 정권에서 이른바 진보 정권으로 교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김대중 정부의 핵심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 사람을 데려다 쓰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차관을 누구 자기 사람을 임명하려고 하려면 적어도 1급, 2급의 자기 사람으로 쓸만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없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류 교체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적어도 몇 년이 걸리더라.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상당한 정도의 주류 교체가 이루어졌다라고 본인들이 평가하는데 웬걸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니까 곧바로 그 주류는 바로 뒤집어 엎어졌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지금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정권을 잃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해가면서 20년 정권 창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20년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적어도 이 사람들은 20년 정도 있으면 주류를 교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한 20년 정도면 예를 들어서 행정부처의 사무관이 한 20년 되면은 거의 국장급 그 밑에 한 3급 정도 3급이나 2급 정도까지 진출할 수 있습니다. 좀 승진을 좀 빨리 시켜주고 하면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뭐 국장이나 또는 차관보나 차관이나 이런 데에 쓸 자원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문재인 정부 5년 지나고 나서 15년 정도를 더 집권한다고 했을 때는 주류 교체가 완성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나 이런 걸 봐서 그 주류 교체가 완성되는 20년 집권은 과연 가능할지 그건 뭐 본인들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미지수다. 거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잘 하느냐도 달려있지만 한국당이 얼마나 대안 세력으로서 지지를 확보하느냐에도 달려있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문재인 정부의 주류 교체 저는 현재까지 매우 불안한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앞으로 5년을 더 집권한다면 그렇다면 다소 안정기에 접어들 수 있고 이게 정말 정착화되려면 아마 그들 주장대로 20년 집권이 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왠지 지금 현재 민심의 역풍,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따른 민심의 역풍이 간단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봐서는 이들의 주류 교체, 지금 외형적으로는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앞으로 적어도 안정기를 거쳐서 정착기까지 가기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적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2년 6개월 절반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들이 시도하고 있는 주류 교체 작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몇 번 더 제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이들이 주류 교체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 예상이 맞을 수 있을까요?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